1982년 2월 19일, 미국 뉴욕주 브라이튼에 사는 제임스는 오전 회의 때문에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가 집을 나왔을 때가 오전 6시 30분. 이때까지 아내 캐시와 어린 딸 사라는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제임스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오후 5시 무렵. 집에 도착한 그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고에서 집으로 통하는 창문과 문이 열려 있었고, 그 문과 연결된 부엌 바닥에는 아내의 지갑과 그녀가 아끼는 컵과 찻잔이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죠. 불현듯 아내와 딸의 얼굴이 떠올라 2층 침실로 이어지는 계단을 쳐다보았던 그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조심스레 계단을 올랐고 침대에서 사망해 있는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같은 고등학교에서 만나 웨스턴 미시건 대학교에 들어갔을 무렵 연인 관계로 발전했던 제임스와 캐시는 1974년에 결혼했습니다. 3년 뒤 외동딸인 사라를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이뤘던 그들. 이 무렵 린치버그 대학의 경제학 조교수로 들어가며 박사학위를 밟은 제임스는 1981년 9월에 이스트먼 코닥이라는 회사의 경제학자로서 임원직에 뽑혔습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한 그를 많은 이들이 부러워했죠. 딸을 위해 학군이 괜찮은 고급스러운 동네에 집을 구했고 아내와도 사이가 좋았던 그는 완벽한 남성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으니 그것은 박사학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린치버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끝내지 못했지만 이스트먼 코닥에 들어갈 당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두를 속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캐시는 화를 냈습니다. 분명 회사에서 조만간 조치할 것이고 그리 되면 힘들게 구했던 집도 팔아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거짓말했던 그를 비난했죠. 그리고 얼마 뒤인 1982년 2월 19일에 그녀는 누군가에게 살해된 채 발견된 것입니다.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제임스의 조수에 따르면 평소 침착하고 냉정했던 그가 그날은 무언가에 쫓기는 듯 급하고 화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학력 위조 때문에 직장에서 징계를 내릴 것이 분명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보이는 모습치고는 평소와 너무나도 달랐다는 제임스. 퇴근한 뒤 집으로 돌아와 사망해 있는 아내를 발견한 그는 어린 딸이 생각나 작은 방으로 향했고 다행히 그녀는 침대에서 다친 곳 없이 발견됐습니다. 제임스는 곧바로 이웃집으로 가 도움을 청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와 대화를 나누려고 했지만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비명과 이상한 소리를 내었다고 합니다. 캐시가 침실에서 잠을 자다 사망한 것으로 보아 경찰은 제임스가 출근한 뒤 범행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른 방에 있었다고 하지만 어머니의 시신과 하루 종일 집에 있었던 이제 3살밖에 안 된 사라는 경찰에게 나쁜 남자가 이른 아침에 집에 들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 나이인지라 표현에 불확실한 부분이 있었지만 누군가 집에 침입한 것은 분명한 듯 보였죠. 실제로 차고의 창문과 집으로 통하는 문이 열려 있었기에 경찰은 이를 침입의 흔적으로 판단하며 강도살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이어갈수록 이상한 점들이 발견됩니다. 범인이 문을 여는데 사용한 듯 보이는 우드 스플리터와 살인에 사용한 도끼는 집 차고에 있던 것으로 이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오지 않은 범인이 캐시의 집에 있던 흉기로 살해했다는 것인데 잠들어 있는 그녀를 범인이 살해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도끼의 경우 지문을 닦았는지 누구의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층은 좀 어지럽혀져 있었지만 2층은 전혀 뒤진 흔적도 없었고 집에서 사라진 물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침실이 있는 방 탁자에는 현금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원한 범죄로 보기에는 그녀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이는 없었다는 것이 지인들의 공통된 증언이었습니다. 살해될 당시 옷도 그대로 입고 있었고 몸에서 다른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니 성적인 목적의 범행도 아니었고요.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100여 점의 물적 증거를 수집했지만 범인을 특정할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은 오전 1시 55분에서 8시 55분으로 오전 7시 좀 넘어 스키 마스크를 쓰고 뛰어가는 이를 보았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경찰은 끝내 그를 찾지는 못했죠. 대부분의 친구와 이웃들은 제임스와 캐시가 다정한 부부였다고 말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최근 그들이 심하게 싸우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싸움의 이유가 제임스의 학위 위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둘 사이에 나쁜 기류를 감지한 이들은 제임스가 난폭하고 비열하다고 표현했죠. 특히 캐시의 가족들은 둘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난 제임스가 그녀를 살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보진 못했지만 집으로 들어오는 나쁜 남자를 보았다는 사라와 인터뷰를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제임스는 어린 딸에게 혹독한 처사라며 인터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제임스는 딸과 호텔에 머무를 테니 자신에게 물어볼 것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지만 다음날 경찰에 연락했을 때 이미 그는 고향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그가 말했던 호텔방은 전혀 사용한 흔적도 없었죠. 어렵게 그와 연락이 돼 협조를 부탁했지만 그는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말했음에도 얼마 뒤 변호사를 고용해 경찰과의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의심스러웠지만 별다른 증거는 없었습니다. 또한 범인을 특정할 만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조사는 난항을 겪고 있었죠. 그런 경찰에게 제임스는 제발 사건을 포기하지 말고 누가 그랬는지 범인을 밝혀달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작 자신은 어떠한 도움도 인터뷰도 거절했으면서 말이죠. 세월은 흘러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12년에 에드라는 남성이 자신이 범인이라며 서면 자백을 했을 때였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와 경찰관 살인 미수로 2번의 종신형을 받고 난치병으로 교도소 병원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던 그의 살인 자백. 하지만 그의 자백은 무언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는 1981년 여름에 캐시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범행이 일어난 시기는 1982년 2월 겨울이었고 또한 살해하기 전 캐시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그녀는 옷도 그대로 입은 상태로 성폭행 당한 흔적 역시 없었거든요. 에드는 이 사건 말고도 다른 미제 사건의 범인이 자신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전문가들은 그가 거짓 자백을 통해 협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며 외부 병원에 입원하고 감옥 밖에서 죽기 위한 수작을 부린다고 말하기도 했죠. 결국 캐시의 사건은 에드가 범인이라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채 2014년에 그는 감옥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2015년에 멀로 카운티 경찰과 FBI는 미해결 사건을 조사하는 팀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다룬 미제 사건 중 하나가 캐시의 사건이었습니다. 현대 과학의 발달로 과거에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알 수 있는 시대가 됐고 그들은 당시 현장에서 수집했던 100개가 넘는 물적 증거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증거물에서 제임스와 캐시, 사라의 DNA만 나왔을 뿐 다른 이의 DNA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일반인들에게 DNA라는 개념이 전무했던 시기라 범인이 지문을 닦았다고 하더라도 DNA 증거는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이것은 집에 침입한 이는 없다는 것을 증명했고 제임스가 범인일 가능성을 더 높여주었죠. 게다가 조사관들은 캐시의 위 내용물의 소화 상태 및 몸의 경직 단계, 체온의 기록 등을 참고해 과학적 결론을 내놨는데 사망 당시 그녀는 옷을 완전히 입고 이불과 전기 담요를 덮고 있었으며 범행 발생 시기는 제임스가 출근하기 전에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아내를 살해한 뒤 평소처럼 직장에 출근해 알리바이를 만들고 마치 자기가 첫 발견자인 것처럼 위장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죠. 2019년 11월에 제임스는 2급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증거가 오염됐고 몇몇 증인들이 이미 사망했다며 기소 기각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린 재판에서 40대가 된 사라 역시 아버지의 편을 들며 증언대에 올랐지만 배심원단은 10시간의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제임스에게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그렇게 제임스는 사건이 발생하고 40년이 지난 2022년 11월에 2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죠. 사라는 아버지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충격받았고 캐시의 아버지는 손녀가 전 사위에게 세뇌받았다며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제임스의 변호사들은 항소할 것이라 밝혔으니 아직 이 법정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령의 그가 사망하기 전까지 끝나지 않을지도 모르죠. 현재 그는 네 번째 부인과 앞으로 이어질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고 끝내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제임스. 진실이 무엇이든 언젠가는 꼭 밝혀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